자, 강기장 광주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달 30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언성이 높아지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소통 3시간 걸 네. 전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네. 항상 뭐 생생하게 취재를 해오시니까요. 3시간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불통 이미지로 알려지는 것보다 되게 진지하고 차분하고 다양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부분에,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한계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시민단체 간부하고 의견이 약간 갈리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목소리가 약간 고조가 오가고, 됐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3시간 동안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시장이 삼선 의원 출신에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있었는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여야 간에도 물론이고 모든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조정하고 네. 범퍼 역할을 하고 네.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그런 걸 겪으면서 되게 소통과 대화하는 모습은 많이 보였다고 봐요. 그리고 이 양반이 강기정 시장이 그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정면으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그 결론도 앞으로 민관협치협의회 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이런 걸 내실화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또 사전에 공공갈등을 조율하고 시민단체하고 행정, 시가 줄탁 동시에 어떤 자세로 시정을 광주 변화를 위해서 협력해 가자. 네.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불통만 있었던 자리는 아니다라고. 네. 시민단체하고 간담회 자체가요. 네. 제가 전국 17개 시도는 다 확인해보지 못했지만은 전남북 광주 3곳을 확인을 해봤더니 광주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공식 간담회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네, 이번에도 하고 또 1년 시정평가 전에 한 번 더 한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서로 좀 이해 폭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좋은 시작입니다. 네. 최근에 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남구청의 부구청장 인사를 놓고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구청과 광역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교류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국장급들이 지방자치단체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파견 형식으로 나가게 했었죠. 이제까지는. 그렇군요. 그런데 남구청에서 남구청이 그 승진 권한은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해가지고 자체 승진으로 부구청장을 임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관행하고 다른 지금 상황이 생겨서 갈등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이 8대거든요, 지방의회가. 7대까지든 7, 4, 28. 한 30년 동안은 구청의 행정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성이 많은 시청의 고위공직자들이 글로 파견이 됐었죠. 네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30년도 지났기 때문에 자체 행정 역량도 많이 상승이 됐다. 네. 그러니 우리가 승진시켜서 우리가 인사 해소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지금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까 말했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잘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구로 퍼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보면은. 예. 그렇죠. 다른 전국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시와 구청과 긴밀하게 좀 머리를 맞대고 수기해서 해법을 찾아야 될 사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5개 구의회와 이제 소통 행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간담회인데 소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막 또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시장이 구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의회는 가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원들과 시장이 만나서 구정과 시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서 되게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대화하고 교류,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을 하려는 시도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소통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이어서는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우리 지역 출신이거나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도 도전장을 내밀었죠. 네, 최근에 또 이 관심의 인물이 되는 게 이제 천하람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고 네. 또 조수진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이 최고위원,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이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는데 이 여권 이렇게 지도부에 과연 호남 지역 출신들 인물들이 과연 합류가 가능할까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권 지도부 구성에 우리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여권은 윤 대통령이 거의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죠. 지명하면은 지명대회가 될 정도로 윤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수진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네. 그분은 좀 인지도도 있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입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김아람 JC 중앙회 회장 출신 예. 우리 지역의 청년 활동가인데요. 이분은 중앙회 전국 회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치권에 진입한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컷오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인 거고 제일 이제 관심은 이제 천하람 대표가 도전하자마자 지금 4위에 들어갔단 요즘 말이죠. 아주 뜨겁습니다. 네. 가서 뭐 모두 까기로 친윤도 까고 안철수도 까고 뭐 아주 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위 컷오프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이런 정도 4명이 컷오프에 들어갈 걸로 보는데 오늘 아까 모두 하셨듯이 나경원 전 의원하고 김기현 후보가 네.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어요. 점심 때. 뭐 보좌진이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만났답니다. 그 이유가 내일부터 컷오프 여론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로서는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유리를 가져와야 이게 당선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윤핵관들은 안철수 의원을 뭐 색깔론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내일부터 진행된 당원들의 컷오프 여론조사에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시도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을 저희가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심플합니다. 윤 대통령의 뜻이 확인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 전에 이준석, 유승민 다 쳐냈죠. 그리고 나경원 줄을 안 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철수까지 이걸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아바타 대표, 김기현이겠죠.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만들기 위한 윤심이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윤석열 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공천해서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지금 굉장하게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네. 당 안팎에 반발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여당은 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대세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로 표가 쏠림이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공천을 자기 사람들을 심기고 내 이름으로 총선도 네. 치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친 겁니다. 네. 지금 뭐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양강 구도가 그렇죠. 이게 또 네. 어떻게 막판에 역전 구도가 될지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남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경찰 추산 2만여 명의 지지자가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장외로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은 이게 제 기억에 2016년도에 그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네네. 그때 제가 당 대표실에 있었는데 16번을 16주를 광화문으로 나가서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6년 만에 처음 있는 장외 집회입니다. 그런데 근데 거기 참석했던 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당시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되게 감동적인 정치 연설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하는데 그 요지가 국민이 겪는 피눈물에 비하면은 본인이 겪는 사법 리스크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에 경고한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마라. 이런 내용의 격정적인 연설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의 모습도 잠깐 나왔는데, 자, 그러는데 이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된다, 아니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와 대표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구성원들의.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에 40곳을 압수수색하고 180여 명이 동원돼 가지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FC,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대북 송금. 이게 표적 수사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크루즈 미사일 수사예요. 목표 표적을 떨어뜨릴 때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가서 하는 크루즈 미사일 수사로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건 국민에게 직접 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장외 집회를 가야 된다라는 의견하고 장외 집회라는 것은 소수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가서 하는 거지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이 장외로 자꾸 나가면은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서 되겠느냐 이런 제 의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직접 국민한테 보고대회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 과시도 되고 이 그 전열 정비도 되고 그런데 국회에서 해야 될 민생 챙겨야 될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법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 문제를 그래서 몽골 기병처럼 나가서 싸울 땐 싸우고 다시 들어와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169명이 잠을 자서는 안 되겠죠. 술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야 될 아주 엄중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팀 구성이 필요하다, 더 치열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12구 참사의 101일째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173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거는요. 헌정사상 한 번도 유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 부결돼서가 아니라 탄핵 소추안을 제안을 할 정도 되면은 그 전에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사상에 이건 사례가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지금 159명의 억울한 인명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주무장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장관은 온갖 변명, 온갖 또 책임 회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그야말로 못질을 하고 있는데
내일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왜? 3분의 1 발의로 제적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150명에서 170 지금 9명이 이미 173명이 이미 발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다만 그게 통과되기 전에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해서 마지막 할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소추가 가결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